연예주 140년 우리 동포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 이제 이게 연해주인데요. 연해주는 러시아의 83개 주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 땅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연해주가 우리나라의 보다 1.7배가 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크긴 크죠. 네. 우리나라보다 1.7배가 큰 땅덩어리에 인구는 200만밖에 안 돼요. 한반도에서 이제 먹기 살기 힘들어서 1863년에 13가구가 넘어온 거예요. 여기 연해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점점 이제 일본한테 뺏기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넘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한 20만 명 살았어요. 연해주에. 그러다가 1937년에 이제 이 소련에서 스탈린이 우리 민족을 강제 이주시키죠.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차에 태워서 4,000km가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다 떨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 우리 민족을 다 갖다가 그냥 그 역에 무슨 열차에 탄 것도 아니고 화물칸에 실려서 아무런 침대나 뭐 거기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짐짝처럼 실어서 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장례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기차에서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1907년이 헬기 특사가 간 거거든요. 여기서 기차 타고 간 거예요. 기차 타고 가서 이제 모스크바 통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들어갔는데 일본이 깜짝 놀라고 열받죠. 헬기 특사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가 고종을 폐위시켜요.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시켜요.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가열차게 시작이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그때쯤에 이 만주로 넘어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 연해주에서 동유회가 결성이 돼서 단지동맹을 했던, 손가락을 끊고 대한독립을 쓰고 만세를 부르고 실제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러 가는 곳이 이제 이 연해주예요. 이 마디에 스스로 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목숨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두만강 건너서 일본군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단지 동맹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동유회가 일본 사람들이 방해해서 막 해체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젊은이들, 그 중에서 동유회 중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손가락을 끊고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안중근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12명의 그 결의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정했대요.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그 우리 민족의 역적들 해가지고 그 명단을 딱 놓고 우리가 3년 안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손가락을 끄는 거예요.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한 일로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촌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조마리아 여사가 쓴 편지인데, 사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어머니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내가 여기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18세기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다시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제일 좋았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그냥 그 힘든 시기에서도 어떤 나름대로 그 부를 축적해서 도울 수 있었다는 거. 그 사람이 없었다면 뭐 여기에 어떤 임시적인 그런 또 너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맹 결성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러시아는 동방정교회 나라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동방정교회 교인이라고 말해요. 거의 국교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우슬리스크의 정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근데 여러분 개신교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개신교 30개 있어요. 대단하죠. 이런 도시가 없죠, 러시아에서. 근데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물론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동포들이 있는 곳, 고려인들이 있는 곳은 오히려 복음이 잘 이렇게 들어가고 선교가 잘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이런 자원들을,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 자원들을 잘 같이 활용하고 협력해서 선교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또 열매를 맺을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고, 결국은 이들이 또 주의 종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 선교사 가족분들이 되게 서로 결속이 되게 단단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되게 좋았고, 공동체라는 거는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하는 건데, 가족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모든 게 다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넓게 보면은 고려인도 북한 사람도 다 우리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역사 투어식으로만 진행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체고 남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발해 형도하고 연추가 와서 그 정말 넓은 대지, 광활한 대지문이 너무 인상 깊었고, 고려인 센터에서 고려인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연해주에서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새롭게 알 수 있었던 사실들 정말 좋았습니다. 선교하시는 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고려인들이나 이제 그런 조선족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 집사님이 너무 물심양면 섬겨주셔서 선교 여행답지 않게 엄청 풍족하게 먹는 여행이면서 집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약간 민족의식이나 의식 같은 것들을 조금 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요즘 시대적인 그 일본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더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분돼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감탄하면서 볼 수 있었던 멋진 풍경들과 또 날씨와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작아지는 시간이었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 기억하고
다음 선교도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너무 저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제 삶에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어졌고 다시 북한 땅과 또 러시아 땅, 또 중국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고려인과 우리나라 일제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미인들의 역사와 그런 이야기들과 흔적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는 우리의 현재에 같이 녹아들어 있는 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잊혀진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하시고 추방당한 후에 러시아에서 또 한 4년째 사역하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과 후배 사모님 만나서 정말 반갑고 너무 좋았고요. 연추라는 곳에서 북한이 이제 바로 가깝게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고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빵과 귤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과 또 독립운동 후손이기도 하고 또 강제 이주를 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고려인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네. 우리가 가서 직접 이번에는 뭔가 힘을 들여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